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왕창 반가워요. 박 변호사님 오랜만에. 제가 한겨레에서 맨날 뵙는데 네. 취재 편의점 계속 재판 있지, 회의 있지. 오전에가 뭐 자꾸 일정이 그러니까, 좀 생겨서. 예. 그러니까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고정으로는 이제 좀 예. 나오고 이제 고정보다 시간- 자주 나오시는 예, 걸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예. 예. 요일 맞을 때마다 네, 나오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박 변호사님 오, 박지훈 변호사님이시다. 이게 벌써 박변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댓글에 김준이랑 공부 좀 해라. 박지훈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아니 저도 진짜 네. 반가워요. 네. 몇 주 만이야 이게. 그러니까 달. 몇 주 만이야. 거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아니 그 중책을 지금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맡으셨다고. 그러니까. 뭐 중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포상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안 가면 안 되는. 예. 예전에는 그냥 이름 올려둔 그런 위원회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가서 회의가 심의를 있는- 꼭 해야 되는. 네. 어.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예. 오전에 대부분 잡네요. 어. 10시 정도에. 알고 보면 이분이 사실은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은 뭐 어떻게 변경을 해서 하면 하는데 음. 그 심의는 여러 명 참가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자자합니다. 자자합니다. 국방부의 국방부에서 심의위원회 3개를 맡았어요. 박정훈 대령 포상에도 그것도 지난 일이긴 박지훈 하지만 변호사가 제가 그 다음 와가 된 날 혼자 신나서 한 게 예.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렵게 말할 수 됐어요. 있다. 어렵게 통과됐어요. 와,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포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야. 설득하고 토론하는 게 그것도- 시간 꽤 많이 와, 걸렸어요. 진짜 처음 네. 알았다. 처음 그거. 알았다. 와. 진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박지훈 변호사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가 진짜 다종다기에게 하게 진짜 뭐지 그 뭐냐 그 MBC 그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면가와 아, 거기 예. 나가서 예능도 해야지 예능이야. 회의도 해야지 바쁘다 바빠. 예. 자, 바쁜 가운데 저희가 광고도 바쁘게 소개를 하도록 광고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예. 자, 쌀쌀한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쫄깃쫄깃한 소곱 드세요. 예, 조찬회동 드십시오. 예. 쫄깃쫄깃한 소곱창과 양, 우거지가 잔뜩 들어있는 푸짐한 소곱창 전골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넉넉한 양의 곱창과 신선한 야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끓이면 끝입니다. 진한 육즙과 얼큰한 국물은 지친 하루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고요. 식품 원재료의 소싱부터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위생 안전 시스템 햇섭을 인증받아서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제조한 안전한 제품들입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가 손쉬운 소곱창 전골. 두 번째, 신선하고 통통한 곱창과 칼칼한 국물의 조화. 세 번째, 우거지를 더한 다채로운 식감. 네 번째, 전통 방식으로 끓여서 진한 맛의 육수. 그리고 다섯 번째, 우동사리와 볶음밥까지 곁들이는 즐거운 소곱창 전골 되겠습니다. 자,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 와, 이 집은 진짜 너무 싸. 한 팩 500g이거든요. 8,900원이에요. 8,900원. 만 원이 안 돼. 야,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농담 진짜 어떠세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 이게 뭐 8,900원이라고? 8,900원. 말이 되나? 난리예요? 아니, 이게 말도 어떻게 안 돼. 8,900원이야? 8,900원이야. 말도 안 와, 말도 안 말도 안 됐네. 돼? 야, 이 진짜 우리 박지훈 변호사 이거 잘 드시는 거 우리 매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사실은 돼. 이 저기 저 뭐야? 이 먹방이 진심이다 우리는. 여기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예, 개인적으로 곱창은 못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예. 곱창 전골이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두 분 먹방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예. 자, 어쨌든 너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가 오늘 3개네요. 두 번째 광고해드릴 것은 운님과 김치입니다.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꽃린가입니다.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모두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요 자체가 맛없으면 상을 주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최고급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아삭한 해남 김장배추와 새벽에 통영에서 들어온 싱싱한 굴을 사용해서 전라도식으로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렸습니다. 통영 굴김치고요. 신선함의 기본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굴김치의 신선한 맛을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굴 향이 와, 온다. 이게 굴이 네. 봐봐요. 좀 잡아주세요. 화면.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굴이 이만해 지금. 와, 엄청 크다. 굴이 이만해. 하나 잡은 거 하나 지금. 진짜 딱 하나네. 요것만 큰 건지는 내가 검증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예. 굴의 계절이 왔어요. 굴의 계절이 사실은 왔어요. 겨울은 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굴도 많이 먹고요. 아니면 이렇게 굴김치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드신다. 드시면서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을 합니다. 후원의 밤. 자, 50년 동안 똑같은 불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새까매집니다. 정치도 이제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고 쉬운 언어로 시민들에게 다가갔고 존재하되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고 노회찬 의원을 많은 분들께서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회찬 재단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공간 6411 노회찬의 집 건축의 한창인데요.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서 후원의 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달 2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공간이 넓어서 송년회 있죠. 송년회 같은 연말 모임도 적극 환영이라고 합니다. 후원의 밤 티켓을 구입하시거나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노회찬의 집 기부자의 벽에 새겨준다고 하니까요. 뜻깊은 참여의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SNS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립습니다. 네,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계시다면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촌철살인을 하실까. 그 한마디면 그냥 정리될 텐데 너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불판 이제 치울 때가 됐다. 삼겹살 불판 언제까지 똑같은 판에서 계속 구워 먹을 거예요. 새까맣게 고기 탄다. 이제 좀 바꾸자. 정치 바꿀 때가 됐다라는 되게 말씀 그리워요, 기억합니다. 되게. 네, 많이 진짜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진짜 그립습니다. 저한테 매년 장미꽃을 주셨던 분이. 그래요. 네, 38 여성대회면 항상 장미꽃 딱 한 송이가 와요. 그 한 송이 보내기도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항상 저한테 매년 장미꽃을 주시던 그분이 그리운데 자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저도 갈 거예요. 네, 저도 갈 겁니다. 29일 오후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어디죠? 태성골뱅이. 태성골뱅이 만납시다.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네.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취재 편의점도 번개합시다. 네, 번개해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깃발 하나 만들까? 취재 편의점.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고 상품 치워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노회찬 의원을 보면은 네. 한 낭만이란 말이 생각나요. 맞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지만은
촌철살인이었지만은 그렇다고 그거를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치평론도 하고 저렇게 맞아. 남의 잘못을 저렇게 낭만 있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래서 막 정쟁이 더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또 명확하게 판배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참 위트 있게 지적해주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정말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첼로 알고 보니 첼리스트야. 예, 이런 말씀하신 대로 낭만이 있었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노회찬 재단 후원의 밤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자고요. 태성 골뱅이 먹으러 가시자고요. 여기가 옛날부터 1일차집 유명한 데예요. 굉장히 커요. 저 엄청 커요. 예, 의지로 태성 골뱅이. 맛있어요, 저기. 오랜만입니다. 네, 자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재판 보셨어요? 네. 가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감치가 됐으면 집행은 사실 또 안 됐는데 네. 감치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일반적으로 뭐 감치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법정에 소란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뭐 퇴정시키거나 감치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가태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치하는 경우 거의 없죠.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 네. 뭐 피고인이나 뭐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변호사가 이상한 짓에서 감시당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법조인 생활하면서 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사실은 그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가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위원 재판부. 네. 어제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직위원이 재판하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의 재판이 아니고 이진관 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김용현이 참석을 했는데 김용현은 참석해서 증인 답변하든지 뭐 선서하고 거부하면 되는데 네. 변호사가 옆에 동석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제도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가 뭐냐면 예. 애가 증인을 하면 증언을 하기 불안하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 옆에 앉아 있는 그게 신뢰 관계인이거든요. 예.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조치를 하면서 감치를 시킨 겁니다. 저는 뭐 일단은 소송 지휘권의 하나인데 이진관 판사가 잘하고 계신다는 건 얘기는 하지만 네. 재판을 저렇게 자꾸 김용현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네. 김용현뿐만 아니라 윤석열, 네. 김건희 또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이상민도 그렇고. 다 이상해요. 예. 아니 근데 근데 매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지금 그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된다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저도 그게 이제 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감치라는 걸 잘 아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제 감치할 때 원래 같으면 어떤 사람을 감치하냐면 피고인이니까 네. 인적사항 계속 확인이 돼요. 네. 피고인은 딱 인적사항이 돼 있죠. 주민번호, 네, 주소, 언제 구속되고 그럼 이 사람을 다시 감치하는 거는 뭐 불편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지금 이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하상 몇 년생도 아니고 그 용모를 특정해 줬다고 하거든요. 뭐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예. 근데 실제로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아마 집행하는 구치소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 건 알지만 예. 특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예. 돌려보낸 거거든요.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집행하냐면 판사가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하상 예. 몇 년생, 주소 어디, 어떤 이유. 직업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예, 거군요. 그게 이제 특정의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서울구치소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예. 같으면 누군지 다 알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요. 감치하더라도. 갑자기 법정에서 막 얘기하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구 어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 감치해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조금 이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누군가를 딱 특정해서 특정이라는 건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막무가내 아닙니까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네. 이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 재판에 걸쳐 있는데 여러 재판에 걸쳐 있는 특히 이제 뭐 이하상? 뭐 이 양반들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김용현의 중형을 매기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오히려 지금 김용현을 사형시키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무게감이란 게 저도 이제 뭐 방청도 가보고 기자로서 뭐 이제 해본 네. 거 보면은 되게 엄중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항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재판장님하고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렇죠. 먼저 난동을 부려요 그동안. 그러니까. 보면 막 고성 지르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뭐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인사하고 네. 그들하고 또 뭐 이렇게 재판에서 또 한 번 있었는데 하이파이브하고 나가지 마라 이거 가지고 지적당했잖아요. 네. 아니, 다 끝났는데 재판장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뭔가 출마를 하려고 하든 네. 김용현이 사형을 당하든 뭐 하든 난 관심 없어. 재판장을 열받게 해가지고 더 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 못된 버릇을 네. 여기 이진권 부장판사한테 와가지고 하다가 예. 호되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옛날에 공안 사건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징역 몇 년 이제 검사가 그렇게 구형을 하면 노태우 정권 하자 그렇지. 막 아니, 이러면서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전부 뭐 끌려가는 감치 거지, 다 감치. 줄줄줄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공안 사건, 시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사건에서 감치 이렇게. 변호사가 그런 경우 간혹 변호사는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있더라도 변호사는 그런 거 안 우리가 네. 영화를 방청객. 기억해서 갈 거예요. 막. 영화 변호인 영화 보면 아. 여러 네.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모습은 시국 사건이나 네. 그런 사건에서 간혹 네.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재판부잖아요. 그럼요. 재판부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잖아요. 음. 판사님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넥타이 잘 안 맸다고 지적받고 여성 변호사는 앞섭 안 여몄다고 지적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엄중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예. 예컨대 이제 피고인을 이제 같이 가잖아요. 네. 이 사람이 폭력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폭력 사건. 그러면 이건 제 편견일 수도 네. 있지만 문신 같은 게 보이지만 그걸 가려주고 해요. 옷도 다른 걸 입히고요. 사기 사건이에요. 네. 양복 이렇게 잘 입고 오면 네. 이거 벗으라고 다르게 입혀서 가요. 그 재판정에. 정도로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 하나하나 인상으로 판사가 인생이 다 달라. 본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무례하게 이거는 지금 말씀 난동이거든요. 예. 난동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김용현에게 불리한 재판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보이려고 변호사가 자기가 보이면 안 되는 돋보이려고. 거잖아요. 민주 시민일 수 있다니까. 김용현 사형 구형을 위한 계획적 난동일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그 네. 지기현 이제 부장이 음. 저희 이제 법무관 동기고 이러니까 네. 그 다른 부의 판사하고 잠깐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방송에서 지기현 네. 비판을 많이 하니까 어.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네. 너무 힘들다 안에서 지규현이. 이하상이나 이런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기현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성격상. 어. 다 했어요 변호사들. 어. 아 그만하시죠 이제 좀 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은 그 판사들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변호사 행동들을. 예. 근데 이진관 부장은 왜 저렇게 잘 지휘를 할 수 있었냐면 네. 생중계하면서 다 봤던 거예요 이미. 음. 다른 재판에 가면 이 이하상, 네. 권우현 이런 사람들 그런 어떻게 행동하는 거 하는지. 아니까 아하. 여기 만약에 오면 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결심했구나. 그래서 감치까지 간 거라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제가 우리 좋아하는 박준 변호사가 또 지규현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규현이 네. 저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네. 까자면은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밥 때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네. 그게 재판장이 할 일인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와. 너무 황당했어.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주말 다가오시니까 들떠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와 나는 이런 판사 처음 봤어요 나도 진짜. 처음 아니 그러니까 봤어. 뭐 판사가 무조건 권위적이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변호인들 얘기도 들어줄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레크레이션 강사인 줄 알았어. 아유 우리 참가자님들 배가 고프니까 자 이러시다. 야 진짜 권위라는 게 진짜 네. 1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또 네. 지기현 재판장은 또 이진관 재판장의 그 재판을 생중계하니까 봅니다. 지연 중계하는 생중계하니 보니까 저는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일은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법무관 한 100명 중에 네. 가장 말 많은 사람이 둘이가 저랑 지기현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실세 떠들었던. 어. 그래서 나는
둘이 친했던 게 뭐냐면 네. 저 앞에 떠드는 사람 저 뒤에 떠드는 사람 지기현.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뭐 저는 네. 또 소대장도 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막 떠들어 주는 게 네. 뭐 성대모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지기현 판사가 예. 아 성대모사하고 성대모사 못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유. 재밌는데 예. 저는 똑같아요. 판사가 안 맞는다.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야, 계속 오늘 말 판사 그만하고 그 자리가 연예인 하자 연예인. 일반 재판이면 그래도 그냥 이해하지만 엄중한 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란 해서는 안 재판. 돼요. 예. 배고프죠? 날카로워졌다. 적당히 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제 지기현 판사 물어보면 어떻게 그 기한 내에 그 1심 판결 선고는 한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이래저래 뭐 음. 하여튼 또 최근에 본 적도 있어요. 지기현 판사를 뭐 공교롭게도 하여튼 만났어. 아니, 만나서 이렇게 한 게 네. 아니고 서초동에서 법무관 동기들끼리 밥을 잠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그 동기들이 네. 앉아 있는데 지견 뭐 할 얘기 지견 얘기 많잖아요. 네. 지견 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견 이러더라고요. 네. 뭔 지견? 그 뒤에 보니까 지견 됐어요. 욕 좀 그만해. 가지고 내가 박진 뭐 변호사한테 커피 마시러 오셨 서초동이 뭐 좁으니까 가까우니까 막 그랬던 거 있는데 저는 그거는 믿어요. 뭐 재판 진행 과정이 만족스럽건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네. 결론을 달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할 이외에 것 같아요 저는. 사형 나온다. 지기현 판사가 이거는 사형 때린다. 무기징역도 못하지 않나요? 지기현, 윤석열 사형 때린다. 네. 그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기현은 알지 못하지만은 네. 한 달이 건너서 알거든요. 저랑 아는 지인의 친구라서 뭐 지기현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지기현의 속내는 나름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 구속 취소도 검찰에서 항고하겠지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도 하고 그러면서 멋지게 자기가 재판정에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사형 뭐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그렸을 거다. 지기현을 아는 사람은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심우정이 항고 포기하면서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고 욕은 막 먹고 있고 막 이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지인의 얘기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저도 갑자기 뭐 윤석열을 그렇게 뭐 무슨 풀어준다거나 무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1월 12일을 지금 최후 변론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1월 18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구속 만료가 예. 그러면은 윤석열이 모르겠어요. 다시 다른 걸로 지금 이거 외환죄나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은 네.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큰 불행이고 굉장히 네. 혼돈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이 떨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아 윤석열 풀려날까봐. 윤석열 나올까봐. 윤석열 나오면 뭐 하겠어. 또 사람 좋다고 또 계란말이 먹겠지. 그렇지. 계란말이나 사람 소폭 불러가지고. 먹고. 기사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가뜩이나 이제 장동혁한테 면회도 한 번 갔는데 면회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보러 안 가실 겁니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야, 윤석열 풀려나면 큰일 나는데. 나 농담에 국회면 진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윤호개인 세력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좀 상식이 있는 국힘 선수들은 야 이거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사실은 그 큰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좀 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이진관 재판부는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덕수가 이제 1월 24일인가요? 네. 재판 선고를 네, 맞아요. 예. 뭐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넉넉하게 잡아준 거 네, 이유는 네. 뭐냐면 지기현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라는 신호 같아요. 아. 원래 11월 말에 만약 종결하면 12월 달 선고하면 돼요. 그래요. 연내 선고 예, 가능한데 예. 그럼에도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주는 거는 예.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네. 독자적으로 뭐 하지는 못할 것 튀는 같고 행동 못한다.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 다만 이제 그 시간은 문제가 됩니다. 예. 구속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추가 구속영장을 뭐 해야 되겠죠 아마도. 특검에서. 네. 예. 어찌됐든 지금 그 어제 보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당당하고 막 비식비식 웃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좀 질문을 하든지 하고 그게 1년 전 건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윤석열 입에서 과학이란 얘기가 나. 진짜. 아니 근데 자세가 거의 사장님들도 요새 저렇게 못해요. 엄청나게 막 저 앉아 있는 거 의자 뒤로 젖히고 다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지금. 근데 저런 피고인이 있습니까? 없죠. 저 자리는 사실은 증인으로 나온 네. 거긴 합니다. 예.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제
한덕수를 편들어주는 발언을 그러니까. 처음 맞아요. 했어요. 네, 처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계속 밑에 곽종군이나 이런 사람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하들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는데 계엄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한덕수가. 한덕수한테는 왜 그래 했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가 마음이 변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금단 현상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단 현상? 술을 못 마시니까. 아, 진짜 네. 진심으로 얘기해요. 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고 뭐지 저 정도 중독된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는 술을 못 마시니까 사고 이런 게 행동 같은 게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분석할 필요가 사실 없는 없다. 상황이다. 어. 저기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죠. 손가락질하면서 장 놀러 온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매우 불손하다. 그 아마도 이진관 판사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저런 태도 보면서. 근데 특검을 아주 그냥 검사를 애 취급하면서 발언하잖아요. 근데 뭐 증인으로 나와서 아예 선서만하고 아예 증언 거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아, 이상민? 예, 네. 뭐 이상민이나 뭐 김용현이나 김용현. 이제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저게 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내란 재판하고 막 다 뒤섞여 있는데 그 저기 김어준 뭐 뉴스공장 포함해서 이 건물에 네. 이 군대 보낸 거. 네. 이거 그런 사실 없다고. 아니 야 나는 나는 그거 민간인한테 보내면은 내가 큰일 났다라고 그러면 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이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했어. 김용현이가 보낸 거야라고 하면서 예.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덕수가 나 비상계엄 증인으로 나와서는 비상계엄 나 막았다. 좀 완료한 게 있다. 이게 그 정신 나갔다 금단현상이다 써도 뭐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아직 딜을 칠 여유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도 어쨌든 윤석열의 증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 아. 뭐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리고 김용현은 사실은 둘 다 사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얘가 너무 많아 더 하나 네. 그래서 김용현은 오히려 좀 만만하게 보고 예. 제가 한 거야라고 이렇게 하던 대로 미련 이렇게 거아니에요. 미룬 이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한덕수를 최상목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한덕수가 만류했다라는 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맞아요. 선택적으로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하시는 분이지만은 맞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저거를 해야 될 이유는 딜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에게 포기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날 구멍은 뭐가 없을까? 요걸 궁리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재판. 나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강제 구인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꼴은 그렇죠. 당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강제 구인해서 끌려 나오는 거는 싫으니까 나와서 저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뭐 그 기억이 나겠어요? 1년 전 일이.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날은 특별한 기억인데. 예,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기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내가 그 아침에 어디에서 그 YTN 영상을 봤는지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아주 그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것 좀 다 이해가 안 돼. 변호사도 그러니까. 그렇고 피고인 이해가 안 증인도 가. 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다 법조인들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법조인들이에요. 다 또라이야. 놀랍습니다. 자, 이분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어제는 머리를 다 풀고 나왔더라고요. 살도 좀 찐 것 같고요. 아니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가? 아, 추워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 이제 본인이 피고인은 무조건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배려인지 이건 미개는 건지 몰라도 누워서 해라 그러면 힘들면 그래서 누워서 재판이지. 막 증인이라면 뭐 사실은 빨리 증언 듣고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정해 있고 법정에 착석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김건희 상황도 저는 일부러도 있고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인상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팍 쓰고 그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아픈 거는 거짓말 아니라고 봐요. 그 아픈 게 아플 수 있지. 그러니까 아프겠지. 솔직히 그렇죠. 천하가 내 거였는데 뭐 종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뭐 가서 그치. 뭐 근접 용상도 안 잡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야. 그치요. 근데 네. 아프다고 그러면 재판에 못 나올 정도냐? 아프다고 보석을 해줘야 될 정도냐? 그거는 아니죠. 저는 판단을 못하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다 나온다라는 거는 아픈 건 맞는 것 같은데 재판은 나갈 수 있어라고 네. 안에서 전문가의 그러니까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만 좀 해라, 작작 좀 해라. 너 들것 눕는 거 웬일이야? 그러니까 들것에 그러니까 실려서 뭐 이제 용어로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는 거를 뭐 눕방 어, 뭐 이런 건데 네. 눕재판 눕재판이야? 와 이거 처음 처음 봤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워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저런 모습도 전 처음 봅니다. 사실은 누가 누워서 합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참 그동안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부부가 같은데 쌍으로 참. 그렇죠. 참으로 참 그렇다 생각이 좀 들고 그 12월 3일 날 결심 공판도 중개 요청했잖아요. 이러면 김건희가 이제 최후 진술하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최후 진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하겠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너무 아닌 많이 내가 받았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는 할 것 네, 같고 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 사실은 뭐 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할 것 같고 왜냐면은 어쨌든 재판부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아니잖아 김건희는. 그쵸. 그러면 형량을 낮춰야 되는 거면은 겸손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연기 잘하잖아요. 그치. 지난번에 제가 뭐 이러면서 I believe 깔리면서 그런 모습을 연출을 또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국민들이 한두 번 속고 판사도 뭐 그치. 바보가 아닌데 그런다고 깎아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네. 뭐 저는 그냥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에 매우 신납니다. 솔직히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심판의 날이 다가 돔스데이. 좀 보여줬으면 재판부가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중계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도 5분만 했어요. 왜 이렇게 또 짧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재판부 마음입니다. 재판부 마음에요. 개인적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판단하면 근데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후 진술까지. 네. 구형하고 어. 검사 구형, 변호인의 변론 어. 그리고 최후 진술. 최후 진술 세 개거든요. 3종. 세 개를 하는데 뭐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재판부 허락해 줬으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 밝혀야 될 영역들이 좀 더 있는데 공천 개입 고속도로 이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시작은 좋았는데 음.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게 뭐냐면 뭐 금거북 이런 데 눈을 그러니까. 뭐 어자 앉았던 거 김거북이 그다음에 뭐 뭐 가방, 무슨 뭐 이런 반만 뇌물. 크래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네. 뭐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네. 삼부 주가 조작 맞아. 등등의 사건들이 좀 정체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 어떤 상황인지 뭔데 우리가 그 특검팀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민주기 네. 특검 밑에 검사 40여 명이 항명 비슷하게 맞아요. 했던 부분. 그래서 뭐냐 이건 그 해석인데 음. 어떤 팀은 좀 잘 나가는데 어떤 팀들은 수사팀이 몇 팀이 있다고 하는데 제자리 걸음 아니면 약간 사보타주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수사는요 사람의 열정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막 만지면 커지고요. 가만 놔두면 안 커지고요. 예. 그냥 저거만 커졌어요. 그 뭐 재밌긴 뇌물. 재밌어요. 근데 약간 그 우리가 썬데이 알아서 뭐 합니까? 그 더 이상 네. 그냥 뇌물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네. 거기서. 공천 개입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건 그쵸. 같지가 않은데 예. 참 저는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드러났잖아요. 공천 네. 개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자들도 많은데 수사가 거의 진도가 안 나간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 수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근데 이런 몇 개의 이제 조각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매우 쉽게 사실 저거는 공천 개입이고 좀 불법이지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예. 법으로 재판정에서 입증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게 좀 난관에 부딪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네. 뭐 수사를 안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몇 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래도 특검이 조금 더 마지막에 스퍼트를 해가지고 조금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뭐 금거북이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이 정권이 부패했는지를 그리고 사람들한테 깊이 각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죄도 있지만은 이 정권 그러니까
이 윤어게인을 얘기를 하면은 건이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의 제가 매 방송에 나가서 보수 쪽에 그 얘기하거든요. 김건희 다시 보고 김건희한테 집에 가 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래요? 아니, 말을 못하지. 네.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매간매직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뭐 받고 당 대표 시켜주면 받고 뭐 이런 식의 정치. 윤어게인 하면 또 좋다고 백 받겠지. 그렇겠지. 신나서 받겠지. 예. 근데 그런 방식의 정치를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잘 모르고 헤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충격이에요. 어좌에 앉고 뭐 이런 것도 이건 사실 국회에서 밝혀낸 일인데 특검하고 상관없이 충격이죠. 충격이고 이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또 확인하는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론스타 소송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너무 잘 된 일인데 이거 누구 공이냐? 네, 누구 공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아쉬워요. 네. 이제 론스 사건은 어제 그제까지 보도가 그러니까. 됐으니까 뭐 네. 그 설명은 안 드려도 되는데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아주 쾌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변호사인데 이걸 했었으면 정말 자자손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 변호사 국제법무과장인가요? 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네. 있는데 그만큼 쾌거인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건 내가 잘했다. 니는 막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서 약간은 변질된 느낌도 들고 예.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좀 저는 아쉬워요. 어. 제가 만약 한동훈 전 대표였다면 네. 그 부하 평론가들 있잖아요. 친한게들. 음. 그분들 시켜서 얘기하면 되지. 본인이 굳이 아침에 김태현 방송 가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모른 척하고 이래 아유 뭐 그거 제가 뭐 이래 해놓고 밑에 부하들이 말하잖아요. 네. 친한게 네.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럼 알아서 칭찬이 되는데 네. 굳이 내가 했는데 민주당은 막았는데 그래서 글 쓰고 김태현 방송 가서 그러고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네. 안다. 왜 그렇게 필요가 없었냐면 제가 네.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런 국제 소송이요. 이게 중재 판정을 하고 판정이 그대로입니다. 이걸 취소해 달라고 취소위원회에 취소송을 넣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1% 미만입니다. 1, 2%. 그럼 100개 소송을 하면 한두 개 이길까 말까 하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해봐야 소송 비용만 소송 든다. 더 얘기 든다. 하주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했으면 한 거예요, 그냥. 네. 당연히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막았다고 막 막았는데 내가 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한 건 맞는데. 네. 그 그럼 결정은 옳았다. 예, 결정은 잘하셨다. 뭐 네. 그걸 뭘 할 건 아닌데 네. 굳이 지금 와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소송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 인원은 아니었잖아요. 그 국제법무과에서 결정만 한 거잖아요. 거지. 결정을 하고 네. 한동훈이 장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비대위원장도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뭐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긴급하게 발표를 하길래 이거 사고 났나 보다. 사실은 약간 긴장했어요 그때. 근데 굉장히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이게 이재명 정부의 뭐 공이다, 뭐 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이 또 이제 발끈해서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그냥 한마디 해줬어도 별 문제 없다, 솔직히 그거 항소를 해서 이거를 했던 전임 정부의 장관, 법무부 장관도 고생하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면은 한동훈이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다 했더라고. 정성호 장관이 페이스북에도 이제 글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장관도 잘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썼어요. 네. 그것도 잘하신 일이라고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한동훈 장관 만나면은 잘한 일이라고 뭐 격려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이거를 뉴스를 제가 다루면서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를 보면은 최민식이 이제 하정우한테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한테 형배야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를 썼거든요. 온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한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맞아요. 예. 잘 풀려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뭐를 엄청 이걸 한 건 아닌 건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론스타 그런데 소송.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까지 풀리는 걸 보니까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MBC에서 따가지고 또 유튜브로 만들고 이제 온 사방에서 비난이 쇄도하더라고. 김준일 무속인이냐. 온 우주의 기운이 제 취지는 뭐냐면은 네.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것도
또 참 뭐 구군이 잘 풀린다. 정성호 장관도 구군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네. 페북에다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국가가 다 좋아할 일이다. 네. 예, 예. 제가 오늘 여권 관계자가 보내준 페이스북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일일이 거명을 했어요. 론스타 승소의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의 전화를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다.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효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겸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군을 살려가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성호 장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했다. 박수. 잘했죠. 정성호 장관이 정확하게 가르마를 찾았어. 그러면서도 네.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 정무적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요. 내란 시기에 구설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또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한동훈 잘했어. 동훈이 우쭈쭈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거 있냐. 예. 아니 국익 앞에 저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평가하고 판단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니까요. 숟가를 얻네, 맞네 이거는 좀 촌스럽고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논쟁은 그만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보고 이제 더 이상 무속 얘기 안 하셨습니다. 두 분도 구군이 상승한다. 그러네. 김민석 총리도 나한테만 왜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에 온다고 하니까 왜 나만 욕해? 네, 이제 김준일 욕 그만해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납니다.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됐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김정재 이만희 두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 어떻게 보세요? 유죄가 될 거는 거의 맞아요. 유죄.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찍혀 있어요. CCTV. 예, 그걸로 내가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닌데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00 정도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얼마 상실됩니다. 이 선진화법 위반해서. 네. 근데 아예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상실돼 버리죠. 아웃이에요? 예, 10년 이상.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집행유예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집행유예 받으면 글쎄요, 뭐 6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겨우겨우 피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고 아니면 또 그 직전부터 막 계속 하자해가 했으면 다음 2심, 3심이 빨리 진행된다면 네. 다음 선거 출마 못할 수도 예,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커서 아마 이 관계 의원들 다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겁먹고 있을걸요. 굉장히 불안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유죄는 나오고 근데 집행유예가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나경원. 네. 그리고 남편도 판사잖아요. 지금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죠. 법원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네. 이거는 아주 이제 그건데 네. 오늘 제가 저녁에 네. 모 방송에서 예.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합니다. 오, 그래요? 예, 네. 잡아놨어요 미리 이거를 녹화를.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네. 근데 본인이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면은 방송을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최소한 상실형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다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저녁에 녹화를 잡아놓지. 신기하네.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뭐 이거 방송은 그 오늘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되는 건데 물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원래 아셨습니까?
확신하셨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아는 거고. 네, 어쨌든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오늘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방송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근 6년이 이건 걸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5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어떻게 걸렸어. 1심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무슨 쟁점이 있어요 이게 뭔 네,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무죄 다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알게 모르게 드는 생각이 나경원이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일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양승태 재판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끌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다 무죄 받았지만 뭐 그 잘하고 못하를 떠나가지고 거의 손이 안으로 굽는 느낌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렇죠. 느낌. 나경원도 남편이 이제 김재호 판사 그렇습니다. 춘천 지법원장이니까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6년 7년 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예. 일반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고 남편이 지방법원장이고 하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가 여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분인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 구정 전에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반응이 있습니까? 단텔방에? 단톡방에? 얘기 좀 들으셨어요? 지금 국힘은 네. 그러니까 약간 멘붕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공천하거나 밀어들은 사람이 또 돼야 되고 당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겨야 돼 또 그래야지 또 다음 총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게 엄청나요 지금. 왜 이래? 그러니까 굳이 우리도 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를 그것도 실수도 아니고 우리가 왜 황교안이야? 네가 황교안이라 해. 그래, 너 혼자 해. 내가 황교안이다 해야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장동혁은 계획된 말이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지만은 이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힘은 요즘 이제 정치권에 오랜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그 우리 편의점주도 아시겠지만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돼. 보수는 분열과 부패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이 이긴 다음에 열린우리당부터 해가지고 당명이 8번이 바뀝니다. 그때 계속 바뀌어요. 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오는 거고 있거든요. 당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정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수가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하고 있잖아. 근데 또 바꾸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질이 멸렬하고 이 당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바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저기랑 정광훈이랑 손잡네. 뭐 누구랑 조원진이랑 손잡네 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환기 표를 좀 공천주네. 그러니까 전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태영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본인은 충청도 쪽이에요. 제천 단양 네. 쪽이거든요.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쪽은 그나마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수도권이나 비영남도 아니고 TK, BTK 정도만 돼도 예.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예. 문제는 그런 어떤 걸 끌고 갈 수 있는 헤게몬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상한 거 막 잘했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네. 여기 가서 해야 될 맞아요. 일이에요. 사실 네. 그거를 만약 한다면 엄태영 의원이 제가 어느 겐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아주 그 TK 쪽 말고는 많은 수가 친한 쪽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분들 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태영 아마 제가 봐 충북 치도당 위원장일 거예요. 예. 다 주면 왜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충북 단시장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린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 없다. 끌어줄 사람은 없고
어떻게 이게 뭐 당명이 바뀌고 뭐 그러니까요. 재창당이 되겠어요. 내가 한동훈 대표라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뭐라도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 당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좀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밖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찍고 돌돌이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도서관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 당으로 들어와서 정면 승부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 뭐 때리면 맞고 계란 던지면 얻어 터지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치가 구정물 안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장동혁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공천 기준을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겠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기가 없고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야, 나만큼 지금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운 사람이 있어? 너 나 공천 안 줄 거야? 지방선거에나 이번 보궐선거에 내년 보궐선거에서 미쳤어요. 장동혁이 한동훈한테 공천을 주게. 근데 이제 당원들이 야 이제 어쨌든 아무리 미워도 한동훈이 이재명 이 정부랑 잘 싸웠잖아. 공천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여론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정권이랑 싸우겠다라는 게 한동훈 쪽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현재는 그래요. 예. 현재는 그런데 예. 장동혁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들으면은 장동혁은 절대 안 됩니다. 저보다 강이 낮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제가 공천 받을 가능성보다 한동훈 낫다.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박지원을 저를 줬지. 존다, 차라리. 박지훈한테 갑자기 전화 와. 네. 진짜. 넌 대구잖아 이러면서. 너 대구 가라 이렇게 전화 온다. 근데 그거는 저는 막 저도 네. 뭐 들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정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음.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절대요. 네. 절대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게 해야 돼. 자기 길을 자기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자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새 사무총장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엿. 아 나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 내가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 수험생도 아니고 뭐야? 한 6, 뭐 학번으로 이 정도 되지 않나? 내가 네. 알기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특히 이 바닥이 또라이들 많잖아요. 또라이가 많은데 얘는 진짜 상또라이다. 아,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상또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최재 감사원장 퇴임하는데 노래 틀어서 3분 동안 세상은 요지경 이걸 끊지 않고 3분 동안 들었다는 거야. 이 미친놈인가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영혼이 없는 것들이 너희들 뭐 이런 얘기인데 네가 제일 영혼이 없었잖아. 윤석열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이란 조직은 어쨌든 정치적 독립성의 생명이잖아요.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거를 다 말아먹은 게 그거고 타이거파라고 있어요. 맞아요. 병호의 그 호랑이 호자의 타이거인데 그거를 뭐 신중하고 뭐하고 영어 이니셜을 TIGER을 땄다는 건데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공무원 조직에 아예 대놓고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감사원 하나회. 감사원 하나회예요. 네. 얘는 빨리 지금 징계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예, 지금 예. 감사원 안에서 운영쇄신 TF를 네. 만들었는데 그 유병호 의원 사무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개인 비서한테 112에 신고하라고 독촉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TF가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노래도 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이 행동을 하고 사람도 있어요. 고시를 합격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아주 지금 말씀 그렇게 광인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가 전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TF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특히 유병호 시절에 잘못했던 걸 밝히는 상황이 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유병호가 또 이상한 기인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만 보내겠습니까? 뭐 똥도 보내고 어디 가서 인터뷰도 하고 난리를 칠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예. 조용히 있으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엿을 봐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한 장면도 보지 않을까. 유병호의 행동. 이 기행을 다 어떡할 거야. 진짜. 이런 사람이 근데 그걸 진짜 한다는 게 참. 이게 우리가 내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밖에 다른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유병호 맞아요. 네. 감사위원 그다음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다음에 김영석.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그 내란에 협조했던 그런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이 알박기 인사 막판에 알박기 인사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내란 수괴가 올 초에 그 후과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 해법이 있겠습니까? 유병호 씨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감사위원이 돼요. 원래 네.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가 감사위원으로 이제 승진한 가입된 거죠.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거 다 결정을 하고. 근데 감사위원은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면은 사실은 쫓아내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여러 이제 정권이 또 위태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확하게 비리가 있고 불법 행위를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1번이에요. 그거. 네. 그건 만창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저희 좀 그게 이제 헌법 존중 뭐 TF자니까 네. 내란 청산 TF라고 일명 불리는데 그게 이제 뭐 비판도 하고 어느 분들은 이제 논란도 있지만은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너무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내년 아주 1, 2월 안에 진짜 다 끝내고 이제는 좀 미래를 위해서 더 정부도 이제 더 좀 민생을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여전히 이제 내란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출발을 네, 하고 싶은데 진짜 1년간 진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안 가겠다고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아니, 될지 다른 머리가 말씀드리면은 아파요. 네. 나라가 약간 아직도 좀 완전히 정착이 안 됐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해외에 그 대사관들 네. 대사들 엄청 많이 공석이에요. 여전히 네, 공석이고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도 지금 공석이고 공석이죠. 막 이런 지금 임명이 안 된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전 정권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 좀 잘못된 거고 일 잘하고 본인이 반성하면 해야 아니 되지만은 송민정 장관 열심히 잘하고 예,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되게 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할 필요는 있다. 찬찬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더 종종 뵙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